친구의 표정이나 톤을 잘 읽지 못하다 보니 이제 장난을 했을 때 멈추지 못하고 선을 넘는 발언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무리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너무하지 않았어 하면서 말이 보태지면서 그 친구는 안 놀고 싶어지는 친구로 서로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따돌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돌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ADHD 아이의 공격성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다루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지만 또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따돌림일 겁니다. 따돌림에 대해 제가 중학교 때 직접 겪었던 그 경험과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으면서 많이 봐왔던 이 따돌림의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은 따돌림의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그리고 따돌림을 하는 이유, 따돌림을 당했을 때 부모가 도와줘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따돌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따돌림을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만 다니는 여중을 나왔었는데요. 이 여자아이들 무리가 정말 제일 어렸습니다. 제가 교사로 만났을 때도 공학에서만 근무를 했지만 여학생들 무리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가장 이 또래 관계가 복잡하고 좀 어려워집니다. 제 성향은 딱 지금의 세모처럼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ADHD 성향이 다분한 학생이었습니다. 충동적이고 과잉도 있었어요. 일단 제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견고한 무리에 소속될 경우예요. 우리 아이가 두루두루 모두와 잘 지내면 사실 따돌림을 당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무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무리가 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딱 특정 무리들의 친구와 1년, 2년을 함께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보냈었는데요. 그때 마침 또 홀수였습니다. 5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다녔어요. 그 안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왕벌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근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또 이 여왕벌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리고 한 명을 따돌릴 때도 그 한 명이 이 무리에서 나가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따돌리는 대상이 생겨요. 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차례차례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 안에서 처음에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나와서 무리에서 벗어나면 또 두 번째 누구 따돌릴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한 명이 나가고 그리고 또 같이 동조해서 따돌렸던 친구들이 또 다시 따돌림의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따돌림이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야 너 나와 해가지고 불러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학생들의 따돌림은 아주 교묘하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 나와 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걔만 빼고 우리만 만나자 이겁니다. 점점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아이를 부르지 않아요. 무리가 생기면 요즘 아이들은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먹으러 가는 그런 일상들이 있잖아요. 그 또래가 공유하는 루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도 갔다가 뭐 노래방 가서 놀기도 하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그런 루틴이 있는 우리 무리만의 그런 일상이 있었는데요. 그 일상에서 점점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주말에도 늘 부르던 친구들, 같이 공원에서 만나서 놀았던 친구들도 천천히 안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정 친구만. 그러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었고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이 친구들도 막 변명을 해요. 아, 너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뭐 핸드폰이 잘 안 됐었다. 아니면 아, 우리 둘만 만나려고 했는데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돌리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친구들이 이제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에 대해서 뭐 ABC라고 닉네임을 자기들끼리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사비나가 아니라 야 ABC 걔 있잖아. 오늘 옷 입은 거 되게 별로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야, 너 ABC냐? 걔처럼 왜 이렇게 바보처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부르면서 제 앞에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ABC를 지칭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래서 제가 ABC가 누군데? 하고 물어보면 아무 상관없는 뭐 강지영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애 이름을 대면서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이 소외되는 시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 그 ABC가 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9시에 만나자고 해서 제가 8시 30분에 나갔어요. 일찍 나간 거죠. 그랬는데 저 빼고 나머지 무리의 친구들이 이미 만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가가는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망했다. 쟤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못했죠. 1대 다는 정말 소수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고 보니 빨리 만나서 가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냐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었겠죠. 그때서야 조각이 맞춰지면서 아,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바로 이 아이들과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시 잘 회복해보려고 저한테 문제를 막 찾았었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왕따를 극복을 했는지 그 기억이 사실은 아주 희미합니다. 정말 트라우마적인 기억이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줬던 것도 있고 다른 좋은 친구들을 또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너무 한 무리나 단짝 이렇게 그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들이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이 관계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 무리하고만 놀면 그 친구들이 없으면 이제 나는 절대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확 빠지게 됩니다. 고립될 거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정말 사실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온 몸이 아파요. 이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갑자기 막 몸살이 나는 것처럼 저릿저릿하고 친구들이 이제 저보다 먼저 걷고 있으면 그 머리가 멀어지는 순간 그때의 아픔이 막 떠오르면서 눈물도 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음 또래 관계를 형성할 때도 계속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고 시험 공부도 다 못하고 아침마다 이제 학교에 가면 그냥 1시간을 막 울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에는 학교조차 못 가는 때도 있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아프다고 하고 결석을 했었고 엄마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 회사를 안 가시고 저를 이제 돌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런 따돌림을 사실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티가 나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그걸 다 제치고 그 특정 친구가 부르면 무조건 나갑니다. 또는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합니다.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둘째, 그렇지 않던 아이가 휴대폰을 새벽까지 붙잡고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한다. 이거는 어떤 사안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애써서 회복해 보려고 불안하게 계속 단톡방에서 말을 많이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하는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서 막 다 계속 그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일상이 또 무너져 있고 그런 경우는 따돌림의 시그널로 보셔도 됩니다. 셋째,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이제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그런 건데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넷째, 용돈을 갑자기 많이 달라고 합니다. 특정 친구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자꾸 잘해줌으로써 그 관계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가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이 자주 없어지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엄마의 촉도 아마 그때는 얘가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때 좀 다르다 싶으면 꼭 지켜보시다가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위클래스 선생님께 따로 상담을 요청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부모한테는 좀 말하지 못해도 교사나 상담교사에게는 털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따돌림은 우리가 왜 당할까요? 사실 ADHD 같은 경우에는 충동성이 있는 경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언어 충동성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 나니 이 여왕별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따돌림을 이제 주도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요. 대부분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최수영 알지? 걔가 그때 네가 없을 때 내 욕했다." 이러면서 이간질이 되는 경우 나중에 다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서 제가 물어보면
피해 학생은 욕한 게 아니고 이제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걔는 좀 너무 뭐 자랑할 때가 있더라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그냥 쓱 했는데 이게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자친구들 사이에 돌았을 때 이게 이간질을 하는 아이로 비춰지면 무리해서 이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돌아보니 ADHD 아이들은 이 충동성이 문제인데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비밀이야 라고 말한 걸 또 순간 까먹고 그냥 다른 친구에게 이제 사적인 것을 떠벌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세연이가 지성이를 좋아한대 이러면서 사비나가 애들한테 채연이가 지성이 좋아하는 거 다 떠벌렸다 이렇게 되면서 의리를 지키지 못한 친구가 되고 점점 따돌림의 이유, 따돌림의 거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두엽 발달 지연이 ADHD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친구의 표정이나 톤을 잘 읽지 못하다 보니 이제 장난을 했을 때 멈추지 못하고 선을 넘는 발언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밉상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무리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너무하지 않았어 하면서 말이 보태지면서 그 친구는 이제 안 놀고 싶어진 친구로 서로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주변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해서 진지할 때 너무 가볍게 굴거나 가벼워야 할 때 너무 진지하게 굴어서 특이한 아이로 비춰질 때도 이제 따돌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기분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싫은 건 또 싫다고 좋은 건 또 좋다고 그냥 투명하게 너무 말해버릴 때 이제 그 상대방 친구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관계에서 잘 대응을 하지 못해서 따돌림의 거리를 주면서 무리 안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친구와의 관계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배려하고 조금은 참아야 이 친구랑 깊게 오래가는 건데 그걸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따돌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를 이제 따돌렸던 친구들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서 여왕벌 노릇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도 결핍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늘 증명을 해야 사랑을 받는 아이, 약간 조건적인 애정을 받는 아이들, 그리고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이 내면의 그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이 오히려 친구 관계에서 여왕벌 노릇을 하면서 친구 관계를 이제 컨트롤하는 데서 오는 그 통제감,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집에서는 내 맘대로 못해도 밖에서는 이 관계에서 전지전능하게 이 관계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그 친구를 한번 은근슬쩍 괴롭혀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한 번 괴롭히고 그게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이 되면서 따돌림이라는 학교 폭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는 아이, 특히 이제 남학생들의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사적인 것을 다 공유하지 않는 성향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뭔가 자기가 이런 걸 당하고 있다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인지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 가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 이때가 그만큼 회복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돌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아이에게 언제나 무리에 끌려다니지는 않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따돌림이 무엇인지 아이가 잘 모르기도 해요. 초등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생들에게는 이 상황이 나를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뭐 놀이터나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만 놔두고 우르르 가버리면서 놀이에 의도적으로 껴주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은 따돌림이다. 붙잡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놀이터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가 이제 슬퍼하는 거를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따돌림이야. 이런 식으로 너를 따돌리면서 노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가 선택할 수 있어. 그거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놀지 않아도 괜찮아.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 언제나 그 무리에서 나와도 너는 안전해. 너는 가족과 함께 또 놀 수 있어. 이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한 번에 그 무리에 너무 친근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 무리에 아이가 그 무리에 이미 속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에 나오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 혼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이때 부모는 계속 말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상황을 현명하게 인지하고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때까지 부모는 계속 너가 그 무리에서 나와도 괜찮다.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 그것을 계속 말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이가 그 힘이 올라올 때까지는 아이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또 애도 써보고 실망도 하고 그 과정을 아마 겪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부모가 지켜보는 게 정말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이에게 가족은 항상 여기 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따돌리는 친구가 잘못한 거다. 너에게 잘못이 없다. 너가 항상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를 또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엄마의 경험을 또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따돌림을 당할 때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항상 얘기를 해 주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영원히 왕따 당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에서 살짝 벗어나서 긍정적인 미래로 이렇게 사고 회로를 전환할 수도 있어요. 둘째, 학교 폭력 중 하나라는 것을 부모님도 아이도 아셔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에게 117 학교 폭력 신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특히 느린 학습자들, 경계선 지능이나 또래 관계가 매우 어렵고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잘 인지하지도 못할 뿐 신고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117 번호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가 너무 같이 걱정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지켜만 보지도 마세요. 적당한 거리에서 엄마 아빠가 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우린 항상 너 옆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밀착해서 케어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에서 나오면 내가 아주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충분했거든요. 그 경험이, 그 안도감이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돌림의 경험은 너무나도 힘들고 부모도 아이도 좌절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때 가장 깊고 오래 사귈 수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친구를 고를 수 있는 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혼자여도 단단히 잘 지낼 수 있다는 믿음도 키워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이가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크게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는 그 과정을 함께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돌림은 정말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관계에 트라우마적으로 영향을 줘요. 특히 무리에 낄 때 또 말 한마디에 버림받을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타인의 시선에 하루를 온통 빼앗기기도 할 정도로 아주 트라우마적인 경험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따돌림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이의 또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